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크립토와 금융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벤트들, 여기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코인 중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플랫폼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즐거운 주말, 즐거운 일요일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또 일요일이니까 오랜만에 알트코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알트코인의 흐름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뭔가 큰 흐름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본은 순환할 것이고요. 결국은 중요한 알트코인들 위주로 상승세를 크게 가져갈 것이다. 이 관점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알트코인을 다룰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더리움과 그리고 솔라나 리플도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서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추세 관점에서는 이더리움 가격 비율을 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 구간들이요, 그 전까지 이더리움이 크게 반등하기 전까지는 122평선을 하회하고 있었는데, 현재 시점은 122평선은 넘어섰지만 202평선보다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자본이 알트코인에 유입되는구나, 이 부분들은 이더리움의 흐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지표가 대략적으로 202평선 정도는 넘어줘야지 이제 알트코인에 본격적으로 자본이 실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더리움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랠리가 지지부진한 이유도 사실 이더리움이 잘 가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대장이면서 전체적인 펀더멘털에서도 가장 높은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여줘야지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의 어떤 상승 신호탄으로 알고 더 본격적으로 자본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떤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TVL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의 TVL이 아직까지도 모든 블록체인들 다 포함해서 55.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월등하게 높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2021년도에는 이더리움이 거의 독주했기 때문에 훨씬 더 월등했습니다. 이 정도를 다 이더리움이 차지를 했지만 그동안에 꾸준히 감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구간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죠. 최근에 솔라나나 비트코인, BSC 같은 이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더리움의 어떤 흐름들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RWA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기준으로도 이더리움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RWA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시가총액도 50%는 물론이고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역시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크립토와 금융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벤트들, 여기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코인 중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플랫폼 관점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쓴 보고서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자, 이 보고서는요, 내부자들이 쓴 보고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시합니다. 이더리움의 강한 강세장에 배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크롱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에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 우리 크롱님들께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영상은요, 시의성 관점이 아니라 공부의 관점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시의성에서는 시장의 변화가 좀 더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단기적인 변화들, 변동성보다는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이더리움의 강세론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왜 이더리움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지 내리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성장 동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가스 수수료의 80%가 소각이 되고 있고 공급 증가율이 연 0.09%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산과는 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더 많이 소각할 것이기 때문에 디플레 자산으로서도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스테이킹으로 총량의 28%가 잠겨 있고 온체인 담보 32%가 이미 이더로 잠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담보 자산으로서도 이더리움이 월등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잠겨있는 자산도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레이어 1의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레이어 2도 TPS가 확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레이어 1, 레이어 2 두 구조가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토큰화 자산 대부분이 이더리움에 상주한다. 앞서 RWA 점유율 보여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마트 계약이나 모델 마켓플레이스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AI 툴을 이미 생태계에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이더리움이 정말로 크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현재 석유와 금과 M2 그리고 비트코인 대비 초저평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8,000달러, 현재 2,500달러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니까 단기적으로는 8,000달러, 중기적으로는 8만 달러,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수치인데요.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더리움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담보 통화가 될 것이고 디플레이션 구조가 희소성 레버리지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기관과 AI가 본격적으로 입장하기 전인 지금 시점이 바로 매우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는 사야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관점으로 봤을 때 펀더멘털과 내러티브와 추세적인 부분들 그리고 채택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고래들이죠.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지갑들이 계속해서 축적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의 온체인 활동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은 좋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그럼에도요, 선물 거래 지표들도 많이 상승을 하면서 뭔가 과열된 국면에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만큼 최근에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을 기반으로 해서는 뭔가 중장기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트레이더들을 중심으로는 조정 국면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또 다소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큰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집세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요,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죠. 컨센시스 관련 주소가 갤럭시의 장외거래 OTC를 통해서 이더리움 3,704개를 매수한 부분들을 표시하고 있고요. 해당 주소는 지난 3주 동안에 무려 16만 개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거기다가 블랙락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쥐고 있죠. 최근에 하루 정도 매도세로 전환을 했다가 바로 다음날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샤프링크 게이밍이라고 하는 회사가 물론 이더리움 관계사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더리움계의 스트래티지가 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이더리움의 채택이 큰 주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왜 오르지 않느냐? 앞서 OTC라고 말씀을 드렸죠. OTC 마켓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이더리움 물량을 모아서 공급의 긴축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결국은 개인 수요들이 함께 동반되게 됐을 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더 부대끼는 기간들이 있더라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중요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움직여야지 알트코인에 전체적으로 자본의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더리움이 또 중요한 이벤트 중에서 스테이킹 조항을 허용하게 될 것인가, 현물 ETF에서 이 부분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솔라나 현물 ETF가 S1 양식서를 7개 또 회사에서 수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스테이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솔라나 현물 ETF에 그 조항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에도 같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형평성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알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인데요.
지금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한번 보시면은 라이트코인부터 해서 솔라나와 XRP, 도지코인, 카르다노, 아발란체까지 전체적으로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XRP부터 라이트코인, 솔라나는 95%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는 21 쉐어스를 비롯해서 중요한 또 기관들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전까지는 승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가까워지면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제임스 A 파트나 에릭 발추너스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식을 전하게 되고, 이 부분들이 먼저 가격에 선 반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위 같은 경우는 다소 약하게 나옵니다. 커네리에서 신청을 했는데 60%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환매 구조라든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양식들을 가지고 오면서 SEC와의 협의 과정들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SEC와 흐름을 맞춰서 궁극적으로는 승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솔라나와 XRP도 중요한 이슈들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현재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가장 가까워졌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CME에서 기관들의 수요가 갑자기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물 ETF를 감안한 것인지 이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지만, 결국 CME가 기관들이 주로 활용하는 파생상품 거래소라는 점에서 기관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블록체인 파트너십도 맺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솔라나는 꾸준히 생태계와 그리고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XRP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XRP도 소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놓여 있지만 아직까지는 속 시원하게 해소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라나와 마찬가지로 XRP도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폴리마켓에서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90% 넘는 승인 가능성에 베팅이 있었는데, 이후에 70%대 중반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소 이제 소폭 더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들을 보일지는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신규 주소 수가 또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와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들은 일단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약하지만 계속해서 중요한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XRP에 대해서 핵심적인 포인트들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 지금 시장의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투자자들의, 우리 크롱님들의 기대치만큼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유의미한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시기보다는요, 정말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 작가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서 중요한 사항들 같이 체크해 나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